서울의 소리 읽어주는 뉴스. 내가 겪은 이재명, 내가 목격한 성남의 상황. 유기룡 전 중앙일보 기자. 말 많고 탈 많은 대장동. 억측과 추측이 뒤섞이니 사실과 의심의 경계가 모호하다. 사실이 아니어도 구설에 오른 것부터 함량 미달의 방증이란 말까지 나온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 또한 이재명 책임이고 안고 가야 할 숙명이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성남 지역을 담당했었다. 대장동 개발이 추진될 당시 전후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당시 상황은 이렇다. 이재명이 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시는 수천억짜리 호화 시청사 건립 등 재정난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취임 초기 부채를 줄이는 게 시정 최대 과제였다. 옳고 그름을 떠나 당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한 계기가 됐다. 도시개발 관련법이 바뀌면서 기초지자체도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전까진 공공개발은 LH가 독식하거나 광역지자체가 어느 정도 지분을 참여하는 수준이었다. 이때 개발 수요가 큰 시군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우죽순 설립하며 직접 개발에 나선다. 성남시도 성남시설관리공단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당시 성남에는 성남, 송파, 하남 3개 지자체 구역이 섞여있는 위례 신도시 개발 호재가 있었다. 이재명 시장은 지역의 이익은 지역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역개발로 나온 이익을 LH나 민간이 독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성남시가 직접 도시개발을 해서 얻은 이익을 성남시에 전액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지자체가 도시개발을 직접 하려면 일단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토지보상비도 있어야 하고 공사비도 들어가야 하고 일단 은행에서 돈을 빌려 나중에 되갚는 민간 방식은 불가능하다. 지방채를 늘리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새누리당 다수당인 당시 정부와 성남시의회는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이었다. 도계공 설립을 위한 조례와 지방채 발행 안건이 번번이 부결되고 반려됐다. 이재명 시장은 선거 때 구시가지에 있던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건 성남 지역 시민사회의 오랜 수건이기도 했다. 도시계획이 적용되지 않고 형성된 성남 구시가지는 시민의 휴식 공간이 태부족했기 때문이다. 여긴 개발이 예정된 땅이어서 민간 개발업자의 반발이 거셌고 그 땅을 시가 사들여 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당시 사업비가 2천억 원이 넘는 걸로 나왔다. 물론 재정난이 심했던 성남시는 그 돈이 없었다. 이재명 시장은 동떨어진 두 구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해냈다. 대장동 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1공단 부지를 사서 공원을 만드는 방법, 이재명이 말한 설계가 바로 이 아이디어다.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대장동 개발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당시만 해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한다고 어디서 돈 빌릴 수도 없고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가 무상복지를 한다고 할 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놓던 때였다. 당연히 지방채 발행 승인은 요원했다. 당시 대장동 1공단 결합 개발을 성사하기 위해 성남시의 선택지는 3개였다. 끝까지 성남시 독자적으로 100% 공공개발을 추진, 공공개발 포기하고 100% 민간개발 허용해주는 대신 협상을 통해 약간의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 지금 문제가 되는 민간 합동 방식으로 공익적 이익을 확보하고 민간의 이익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방식. 당시 시의회가 반대한 논리는 대체로 부동산 폭망한 이 시국에 성남시가 직접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가 미분양으로 손해를 보면 누가 책임질 거나였다. 부동산 침체의 최저점은 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전이었다. 어찌 보면 모험이었으나 이재명은 손해 안 보기 위해 공공이익분을 미리 확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말하자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를 선택한 것. 고정금리가 무엇이냐? 금리가 더 내려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지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아닌가? 화천대유가 누구 겁니까? 란 구호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대장동 개발 이익이 이재명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거란 의심이 컸다. 오죽하면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 다니더란 얘기가 기사에 등장할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근슬쩍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 이재명이 알았으면 나쁜 놈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놈이란 구호가 등장했다. 어쨌든 이재명이 나쁜 놈, 이런 식이다. 만약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을 민간이나 LH가 하도록 내버려두고 약간의 이익만 시에 귀속시켰다면 화천대유가 1조 원을 해먹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다. 돈 많이 들어가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은 그냥 미완의 공약으로 남겨뒀어도 지금처럼 운명을 흔드는 비난은 없었을 거고, 그랬으면 아마 화천대유에서 크게 받아먹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지금 드러난 것보다 더 크게 해먹고도 유유자적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재명의 욕심이 과했다. 굳이 안 해도 될 공공이익 환수를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린 것도 잘못이고, 굳이 안 지켜도 될 일공단 공원화 사업을 지켜보겠다고 돈벌 궁리를 한 것도 잘못이다. 굳이 성남의 개발 이익을 성남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그걸 복지 비용으로 쓴 것도 과욕이다. 근본적으로 그의 말 맞다나 개발 세력과 악마와의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냥 고고한 학처럼 홀로 청정했으면 욕 안 먹고도 그럭저럭 일 잘한 시장으로 평가받았을 텐데,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시장 집무실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다. 그의 사무실엔 CCTV가 달려 있었다. 이전 시장 때 워낙 지저분한 이권 비리가 많았다 보니 거기서 자유롭자고 취임하고서 곧바로 설치했다고 한다. 한 번은 지역에서 유력하다는 민원인이 와서 봉투를 쓱 내놓더란다. 손으로 CCTV를 가리키자 황급히 봉투를 집어넣고 내빼더란다. 그게 소문이 나니 시장실을 찾는 민원인이 확 줄었다고도 했다. 그땐 4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시장이 됐고 그저 시장일 잘해서 재선하거나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정치의 단계를 밟으려는 이용만 있었을 거다. 다만 아쉬운 건 이재명의 주변에서 그의 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을 쫓은 인물들이 여럿 있었다는 점이다. 이재명을 성남의 맹주로만 생각했던 이들이다. 그들은 대개 스스로 오랏줄을 올가매고 이재명의 곁에서 멀어졌다. 누군가에겐 편파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겪은 이재명, 내가 목격한 성남의 상황은 그랬다. 어떻게든 화천대유와 이재명을 엮으려는 시도는 번지수가 좀 틀렸다고 본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 유혹에 엮인 것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평소 흠모해오던 여러 선생님들이 이재명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를 악마화하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을 보노라니 이건 아니다 싶어 장문의 기록을 남긴다. 전 중앙일보 기자, 현재 월간중앙 기자 유기룡. 이상 서울의 소리 읽어주는 뉴스.